네, 이원재 끝내주는 경제 가상자산 이야기 김외연 비인 크립토 한국일본 리드하고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네, 지난번에 오시고 나서 비트코인이 또 굉장히 뜨겁네요. 네. 그렇습니다. 뭐 제가 이 방송에 출연을 했더니 비트코인이 막 올라. 아니 1억 가까이 된다고 제가 조금 방송 들어오기 직전에 봤는데 뭐 우리 돈으로 9,600 몇만 원을 이렇게 뜨던데요. 1억 원을 막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모양새고 저는 계속 이제 달러로 보고 있는데요. 이게 글로벌 시장, 글로벌 뭐 상품이라고 봐야겠죠. 글로벌 마켓에서도 7만 달러를 지금 계속 두드리는 중입니다. 요 전까지는 6만 9천 달러가 전 고점으로 2021년 11월에 기록한 가격이었는데 지난주였죠. 지난주에 그 3월 6일에 한번 이렇게 살짝 넘었어요. 6만 9천 달러를. 네네네. 넘는 걸 보고서 다 놀랬죠. 놀랬는데 바로 떨어지기 시작하더니 한 14% 정도가 빠졌습니다. 14%라고 뭐 퍼센티지로 말고 그럼 한 10,000달러가 빠져서 6만 9천에서 5만 9천까지 빠졌었어요. 급락했네. 네. 그렇죠. 그런데 또 뭐 다시 쭉 올라와서 7만 달러를 다시 한번 이렇게 두드리기도 하고 6만 9천 달러는 지금 뭐 한 몇 번 넘었다가 지금은 다시 조금 내려와 있는 상태입니다. 네네. 왜 오르냐? 참 뭐 지금 제가 이 비트코인 덕분에 이 방송에 지금 3번째 나왔는데 3번 같은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살려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이게 지금 계속 오른다고 밖에 말씀을 드릴 수가 없고, 살려는 사람이 많은 이유는 이게 가격이 오를 것 같아서 사람들이 사는 건데 그 배경이 되는 거는 뭐 지금 여러분들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미국의 비트코인 현물 ETF가 승인됐기 때문이고 그리고 이제 반감기를 앞두고 있기 때문이다. 이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오를 거라고 생각해서 가격이 오르고 다시 매수세가 늘어나고 이게 지금 계속 순환하는 뭐 이런 구조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14% 떨어졌던 건 왜 그러냐? 무슨 일이 있었던 건 아니었어요. 뭐 비트코인이 갑자기 망가졌다거나 이런 건 아니었는데 사람들의 심리겠죠. 이게 투자자분들의 심리일 것 같은데 이 전고점을 넘었을 때 이게 한번 예전에 한번 기록했던 이게 저 고점이 아닐까 하는 그런 심리 때문에 어떤 좀 상징적인 의미에서 떨어지지 않았나 하는 생각은 드는데 이걸 뭐 분명히 뭐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 분은 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 상승장에서는 전고점을 돌파하는 시기에는 어떤 시장에서도 어떤 종목도 뭐 비슷한 현상이 일어나기 때문에 뭐 그렇게 낯설진 않다는 생각이 들고요. 상승장이기 때문에 나타나는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어떤 거죠? 예를 들면은 스마트폰 앱 시장, 네. 애플의 앱스토어나 구글의 플레이스토어에서 그 코인 거래소 앱들의 다운 횟수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순위가 엄청 올라갔어요. 그러면 새로 거래를 시작하는 분들이 늘어난다는 얘기네요? 또는 예전에 했다가 떨어지는 거 보고 승질나서 지웠다가 이제 다시 까는 분들도 나타나고 있는 거고요. 네네. 또 한 가지 현상은 밈코인이라고 하죠. 그 도지코인, 시바이누 이런 저 강아지들, 그 시바견 개 그 캐릭터를 테마로 해서 만든 코인들이 있는데 사실 이거야말로 정말 실체가 있냐 뭐 이런 질문을 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이건 정말 처음 시작부터 되게 장난스럽게 만들어진 거라서 그런데 이제 이런 밈코인들이 가격이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잠깐만요. 이게 저희는 처음 보시는 분들도 계시니까 네. 비트코인이 있고 또 그 도지코인 같은 것과의 관계는 뭔지 이걸 조금만 또 이제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또 어디에 위치하냐 네. 잠깐만 좀 뭐 브리핑을 해주시면 좋을 것 이것도 같아요. 이제 뭐 그 블록체인의 역사 네네네. 간단히 말씀드리면은 블록체인이란 말 자체가 비트코인 때 만들어진 거고요. 비트코인이 최초의 블록체인 네트워크이자 그 보상으로서 주어지던 최초의 코인인 거고요. 블록체인이 갖고 있는 문제점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시도가 있었던 게 이 블록체인 기술의 역사라고 제가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더리움이 바로 다음 단계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블록체인 네트워크가 갖고 있는 좀 단순한 그런 굉장히 결제로만
집중이 되어 있는 그런 네트워크 구조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뭔가 프로그래밍 할 수 있고 이걸 다양하게 응용할 수 있는 그런 네트워크를 만들어 보자 해서 만들어진 게 이더리움이었죠. 그런 다음에 이제 이더리움의 특성은 이더리움에서 네트워크에서 새로운 코인을 만들 수 있는 그런 기능을 만들어줬다고 하는 게 맞는 것 같은데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정말 그 다음부터는 우후죽순처럼 코인들이 생겨났습니다. 네네네. 뭐 이제 결제를 좀 빠르게 할 수는 있을까? 아니면 어떤 요러요러한 네트워크에 가장 적합한 블록체인이 가능할까? 뭐 이러면서 만들어졌던 것들이 있고 그러다가 이제 사람들이 그 예전에 어느 방송사의 시사 프로그램에서 코인 만드는 게 얼마나 쉬운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라면서 그 방송사 이름 MBC였는데 MBC랑 코인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하고 만든 적이 있었거든요. 만드는 데면 사실 뭐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냥 만들면 되거든요. 바로 만들어지는 네트워크 거예요? 네트워크를 만들고 코인을 만들면 되는 건데 그런 식으로 하는 프로세스가 가능해지다 보니까 뭐 이거 한번 해보면 어때 하면서 그냥 이제 장난스럽게 만든 게 도지코인이라는 코인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그 일론 머스크 네, 테슬라 창업자가 이 도지코인에 대해서 뭐 트위터에서 한마디 하면은 갑자기 이 일론 머스크가 네. 도지코인을 밀어주나 보다 하면서 가격이 막 올라가고 뭐 아니고 뭐 그게 아니라고 하고 막 뭐 여러 가지 논란이 있는데 실상은 도지코인이라는 이 코인은 그냥 장난으로 만들어졌던 거고 그런 코인들이 몇 개 있어서 이걸 분류를 만들어서 밈코인이라고 밈코인. 네네네. 그 인터넷에 뭐 우리말로는 짤이라는 표현 많이 쓰지 않습니까? 이제 그 네. 재밌게 만든 그림이나 어떤 인터넷 문화에서의 어떤 상징적인 개체나 뭐 문화 이런 걸 갖다 밈이라고 하는데 밈코인이라고 부르게 된 거죠. 이 밈코인들이 지금 가격이 오른다는 거는 너도 나도 지금 코인 시장을 관심 있게 보고 있고 실제 투자도 하고 있고 이렇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그러네요. 이번 상승장에서 밈코인들 제가 아까 계산을 잠깐 해봤는데 도지코인이 한 115% 정도 올랐고요. 한 달 동안. 시바이누라고 이건 이제 진짜 시바견을 일본어식으로 읽어서 시바이누라는 코인이 또 있는데 이것도 한 260% 넘게 올랐더라고요. 더 많이 오른 것도 있었습니다. 그 페페라고 초록색 개구리 모양의 인터넷 그 캐릭터 많이들 네네네. 아실 텐데 네. 페페는 800%가 넘게 올랐습니다. 800%. 이거 이 가격이 왜 올랐냐 그러면 한 달 동안이죠. 네, 네. 한 달 동안. 가격이 왜 올랐냐 그러면 할 말이 없거든요. 사실 이게 아무도 뭐라고 설명하기도 그렇고 참 이게 기초자산이 개구리거나 아니면 개구리 캐릭터거나 이런 건 아니죠. 아니죠. 전혀 아닙니다. 그냥 없는 거죠, 기초자산은. 예, 그냥 없죠. 블록체인인 없죠. 거죠. 없는데 근데 이제 뭐 잘 되니까 네. 도지코인도 잘 되고 시바이누도 잘 되고 하니까 도지코인 같은 경우에는 이게 사람들이 많이 관심을 갖고 재밌게 거래하는 거를 보면서 이걸로 그럼 어떤 기부를 하는 걸 만들어 보면 어떨까 해서 인터넷에서의 어떤 창작자들한테 기부하는 데 쓰이고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그 효용은 처음에 고안했다기보다는 나중에 만들어진 효용이라서 참 설명하기가 어렵습니다. 이걸 그냥 인터넷에서 일어난 사실 지난 한 30년 동안 인터넷에서 일어난 일들 다 이유가 있고 이런 건 아니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특히 이 밈코인 같은 경우에는 그냥 받아들이는 게 낫지 않나 하는 생각도 좀 들고요. 돌아보면 이유가 다 있지 않아요, 그래도. 그 예를 들어서 네. 그래도 비트코인이면 어떤 글로벌 유동성이 막 증대되는 시기에 그리고 또 화폐의 신뢰성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의심을 하기 시작하고 또 포퓰리즘 같은 것 때문에 이 선진국들도 정치가 막 흔들리고 이런 상황에서 좀 뭔가 스테이블하게 유지될 수 있는 어떤 형태의 자산이 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있는데 그게 전통적으로 금이었는데 네. 금을 훨씬 뛰어넘는 어떤 새로운 것이 나왔다라는 게 어떤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많은 사람들이 인정하게 돼서 몰려들었다. 이런 정도로 설명할 수도 있잖아요. 비트코인의 경우에. 네. 그러다가 결국에는
뭐 증권거래소 같은 데서도 현물 ETF까지 승인을 하는 정도로 상당히 공인하게 됐다. 근데 예를 들어서 이런 밈코인 같으면 어떤 그런 설명이 불가능한 거 아니에요?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하고 근데 그 이번에 이 비트코인이 주도하고 있는 가상자산 코인의 상승장이 밈코인이 주도한 거다라고는 아무도 말하지 않습니다. 이건 지금 굉장히 부수적인 아마도 상승장의 어떤 신호 같은 그런 부수적인 현상이라고는 볼 수 있겠지만 이게 어떤 뭐 중요한 동력은 아닌 것 같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비트코인의 어떤 자산으로서의 가치 인정이 이번 상승장을 견인했던 동력이 됐던 건 확실한 것 같습니다. 이 현물 ETF가 승인됐다는 거에 가장 큰 의미는 투자하기 편해졌다는 거. 뭐 거래소 만들고 비트코인 어디서 사야 되냐 이러면은 뭐 지금 많은 분들이 아시고 계시겠습니다만은 사실 좀 난감할 수 있잖아요. 비트코인 어디 가서 사면 돼? 뭐 이런 거 이런 이제 아무튼 그것도 신경을 덜 써도 되죠. ETF로 만들어져 있으면은 우리가 상대하는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금융 회사들을 통해서 이 비트코인에 투자한 상품을 살 수 있게 되는 거니까요. 그다음에 이제 신뢰할 수 있다는 가치가 있겠죠. ETF가 됐기 때문에 금융기관이 제도권 내에 있는 어떤 우리가 뭔가 사고가 나면은 정부가 뭐라도 해줄 것 같은 그런 금융기관들이 투자하는 만든 상품이기 때문에 신뢰할 수 있게 됐다라는 의미가 있는데 이 투자하기가 편리해졌다, 신뢰할 수 있어졌다라는 이 두 가지 요소가 이번 상승장을 촉발시켰던 비트코인 ETF의 큰 의미라는 점에서는 뭐 이게 이제 비트코인인 자산으로서의 어떤 의미를 조금 더 한층 깊은 의미를 갖게 된 것 아닌가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비트코인은 자산으로서의 의미를 점점 갖게 되고 이제 미국에서 현물 ETF 승인이 가장 중요했다. 그러면 예컨대 아까 그 다음에 뒤를 이었다고 한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어때요? 지금 이더리움도 가격은 많이 변동하고 있죠? 많이 올랐습니다. 이더리움도 뭐 한 달 사이에 40% 넘게 오른 것 같은데요. 비트코인하고 이제 상승률이 비슷한 정도고요. 이더리움도 지금 이 미국의 주요 자산운용사들이 현물 ETF를 증권당국에 신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5월 말이면 일단 결론이 날 것으로 보이는데 비트코인 ETF가 가능성이 있느냐 여기에 대해서 반신반의할 때 가장 긍정적인 신호로 여겨졌던 게 블랙락이라는 자산운용사, 세계 최대의 자산운용사가 이 ETF를 신청을 했었습니다. 블랙락은 여러 가지 ETF를 만들어서 승인을 받고 운용을 하고 이걸 팔기도 하고 이러는데 그동안 ETF 승인을 뭐 500 몇십 건을 했는데 단 한 건 빼고는 다 승인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블랙락이 했다면은 이거는 믿을 수 있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이번에도 블랙락이 이더리움 ETF를 신청했기 때문에 또 비슷한 시각으로 보는 분들도 있습니다. 다만 이게 이더리움은 비트코인하고 달리 조금 여러 가지가 좀 차이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비트코인의 창시자는 사토시 나카모토라는 익명의 인물이고 그냥 집단이라고도 하고 누구는 근데 이제 아무튼 논문이 하나 남아 있는데 누군지 모르는 거죠. 근데 이더리움을 만든 사람들은 분명히 이렇게 알려져 있는 상태거든요. 그러면은 이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의 성격을 동일선상에서 볼 수 있느냐 하는 여러 가지 판단을 해봐야 된다는 점에서 약간 좀 비관적으로 보는 분들도 있는데 5월 말이 되면 일단 좀 결론이 나올 것 같습니다. 이더리움 현물 ETF를 블랙록이 미국 금융당국에 승인 신청을 해놓았는데 5월 말이면 결론이 나오고 근데 많은 분들이 사실은 블랙록이 신청했기 때문에 승인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것 같다. 그렇죠. 그러면 사실상 만약에 그게 승인된다면 이더리움도 비트코인과 비슷하게 자산으로서의 지위는 확실하게 확보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렇게 볼 수 있고 이제 만약에 근데 반대로 승인을 못 받게 된다면 이게 어떻게 되는 거냐. 그동안 이제 사실 블록체인 업계, 가상자산 업계에서 이제 가장 많이 신경을 쓰고 가장 많이 묻고 있는 질문이 이 코인이 어떤 성격이냐, 뭘로 어떤 지금 현존의 규제 틀에서 이거를 뭘로 다뤄야 되는 거냐라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적으로 증권이냐 상품이냐 이렇게 보는 게 있는데 그 미국 같은 경우에는 예전부터 있었던 이제 증권 판단의 기준이 있거든요. 뭐 오렌지 농장을 했는데 오렌지 이거를 뭐 상품으로 볼 거냐 아니면 증권으로 볼 거냐 이런 걸 하기 위해서 기준을 4가지를 만들었습니다. 첫 번째는 돈이 투자되었느냐. 두 번째는 그 돈을 출자한 사람들의 공동의 사업으로 이렇게 진행이 됐느냐. 세 번째는 투자에 따른 이익을 기대할 수 있는 그런 구조로 만들어진 거냐. 네 번째는 그 이익이 이 투자한 사람 내가 가서 일한 게 아니라 누군가 다른 사람들의 노력에 의해서 이루어진 거냐. 네, 여기서 네. 전부 다 오케이가 되면은 이거 증권인 거죠. 네, 네. 증권이 되면 어떻게 되냐면 이 증권을 다루는 현존 법 체계, 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자본시장법이 되겠죠. 네. 자본시장법에 의해서 이걸 규율을 하게 되고 네. 증권으로 보게 되고 그러면 뭐 여기에서 일어나는 이런저런 일들은 자본시장법에 의한 처벌 체계에서 다루게 되고 그 지금 뭐 이번에 얘기 나오는 저 권도영 씨 같은 경우에 재작년에 테라 루나 네, 사건으로 네, 이 뭐 많은 문제가 됐었는데 테라 루나 이 코인이 증권으로 봐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해서 지금 자본시장법을 적용하는 게 우리 검찰의 주장이고요. 네, 네. 미국에서도 미국 증권 당국이 루나는 증권이기 때문에 그렇게 다뤄야 된다라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네, 네, 네. 역으로 이제 권도영 씨 쪽에서는 그렇지 않다, 증권이 아니다라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이제 제가 지금 말이 좀 장황해졌는데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의 차이 이거를 이거를 보는 차이도 비트코인은 증권이 아니라는 거에 대해서 어느 정도 공감대가 형성이 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 ETF 만드는 거에 대해서도 증권일 때 보는 시각과는 좀 다르게 봤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더리움은 증권 성격이 있는 거 아니냐라고 보는 분들도 있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창립했던 사람들도 남아 있고 네, 네. 누가 했는지도 분명하고 그러면 이익이 발생했을 때 이 이익이 돌아가는 사람들이 있는 거 아니냐라고 볼 수도 있는 거고 실제는 그렇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뭐 단정짓기는 어려운데 그걸 좀 다퉈봐야 된다라는 시각에서 승인을 안 하고 좀 미룰 것이다. 라고 보는 분들도 있어서 아까 이제 소장님은 이제 이더리움도 블랙록에 신청했으니까 간단하게 될 거고 그러니까 이더리움도 자산이 되는 거 아니냐라고 그렇죠. 이제 승인을 받게 된다면 저는 이제 그게 그렇게 된다고 답은 드릴 수 있는데 승인을 장담할 수는 없는 거 아닌가 이런 논리적으로 볼 때. 그렇죠. 약간 좀 아니면은 선거가 있으니 선거 이후로 미루지 않겠느냐 판단을 미국 대선이요. 네네. 11월 미국 대선. 선거 이후로 이게 그러면 이제 굉장히 정치적 사안이 돼버린 거죠. 어쨌든 지금 아직은 그 비트코인 ETF에 블랙록이 들어왔다라는 소식이 작년 7월에 알려졌었는데 그때만큼 이게 지금 그렇게 아주 낙관론으로 가는 분위기는 아닌 그런 분위기는 상황입니다. 아니고요. 이게 증권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또 여러 가지 의문이 들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증권이라는 거는 어떤 기초 자산이 있고 그거에 어떤 사람들이 같이 투자를 해서 기초 자산을 베이스로 해서 어떤 그걸 나눠 갖는 뭔가 이 증서를 만든 거잖아요. 권리를 만든 거잖아요. 그럼 비트코인이 증권이 아니라는 건 비트코인은 그냥 그 자체로 기초 자산이라는 그런 뜻이 되는 그렇죠. 거죠. 그렇게 인정을 한 거죠. 근데 이제 이더리움에 대해서도 미국 증권관리위원 SEC가 같은 판단을 할 것이냐는 아직 장담할 수 없고 미국의 SEC는 줄곧 이 코인들이 증권이라는 시각에서 규제를 하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네네. 지금 소송도 굉장히 많이 진행 중이고요. 이런저런 코인이 증권이 아니냐라면서 증권이다라면서 SEC에서 소송을 낸 사건도 굉장히 많고 그 재판도 지금 진행 중인 상황이기 때문에 이걸 장담하기는 좀 쉽지 않습니다. 그 증권이라면 예를 들면 그 삼성전자 주식이란 증권이 있다고 하면 그건 삼성전자에 대해서 삼성전자 자산에 대해서 내가 청구할 수 있는 일부를 청구할 수 있는 그런 권리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더리움은 그게 증권이라면은 어디다가 그걸 청구를 하죠? 그래서 그런 면에서 이걸 청구할 곳이 없다라고 주장을 하겠죠. 하지만은
그래도 이더리움이 애초에 처음에 자금 모집을 할 때 투자했던 사람들이 있었고 이거는 프로젝트가 발전하게 되면은 그 수익을 나눠 갖게 되는 어떤 증서로서의 역할을 하는 거 아니냐라고 주장을 하는 거죠. SEC 쪽에서는. 그러면 그 발행했던 그 그룹한테 청구를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더리움 산 사람들이 나중에 가서 예를 들면 삼성전자한테 가가지고 이익에 대해서 배당금을 달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결국은 그렇게 되는 건데 그 주식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이게 결국은 시장에서 형성되는 가격에 의해서 그 가치가 매겨지는 거지 않습니까? 코인도 똑같은 거죠. 네. 그러면 요거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어쨌든 간에 미국에서는 SEC에서 그 SEC인가요? 주체가 그 현물 ETF 비트코인 뭐 승인을 SEC에서 냈고 근데 한국에는 지금 승인 안 내주겠다고 하고 있잖아요. 그 논리 차이도 있나요? 그 검찰이 지금 이제 권도영 씨에 대한 재판은 아직 진행이 안 되고 있죠. 권도영 씨가 계속 해외에 있다가 이제 뭐 한국으로 오내 만에 하는 상황이니까. 근데 그 같은 공동 창업자였던 신현성 씨라는 분, 이분은 이제 예전에 티몬 창업자이기도 한데 같이 사업을 해서 뭐 테라를 초기에 운영을 했었고 나중에 이제 손을 떼긴 했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 검찰이 지금 신현성 씨에 대해서 이제 기소를 해서 그 재판은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 재판에서도 지금 굉장히 관건이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될 것 같아요. 이게 증권으로 볼 거냐 아니냐에 대해서. 다만 이제 한국의 금융당국은 비트코인 현물 ETF를 부정적으로 본다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냈습니다. 지난번에 이제 1월 11일에 미국에서 그 비트코인 현물 ETF가 승인이 됐다라는 소식이 오니까 금융위원회에서 처음에 냈던 입장이 국내 증권사가 해외 상장된 비트코인 현물 ETF를 중개하는 것은 가상자산에 대한 기존의 정부 입장과 자본시장법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라고 입장을 냈습니다. 첫 번째는 기존의 정부 입장에 위배가 된다라는 거고 두 번째는 자본시장법에 위배가 된다는 건데 첫 번째 이 기존 정부 입장은 뭐냐면은 예전에 이제 그 코인이 한창 시끄럽고 법무장관이 코인 시장에 대해서 굉장히 강경한 입장을 밝히고 하던 시절에 그 시절에 이제 제도권 금융회사들, 금융기관이 가상자산을 보유하거나 매입하거나 뭐 이런 투자하거나 이런 거를 갖다가 전부 다 금지한다는 그런 정부의 방침이 내려갔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 성문화된 건 아니었는데 어쨌든 그런 입장을 낸 적이 있었습니다. 보유도 안 되고 거래도 안 되고 금융사라면. 그래서 이 ETF를 거래를 한다거나 만든다거나 하는 거는 기존의 입장하고 배치가 되는 건데 그럼 이걸 갖다가 먼저 손을 봐야 되는데 정부의 입장을 아직은 이걸 바꿀 계기는 없었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셈인 거죠. 결과적으로는. 두 번째 자본시장법이 위배될 소지가 있다는 건데 자본시장법이 정하는 기초자산 항목들이 있는데 여기에 가상자산, 이 코인이 딱 맞게 떨어질 만한 항목이 없어요. 그거는 약간 볼 수 있는 것 아니냐 이런 항목이 하나 있긴 한데 거기에 대해서는 아직 뭐 충분히 공감대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상황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제도적으로 좀 변화가 선행이 되어야지 할 수 있는 거 아니냐라는 게 우리 정부 당국의 입장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한국 금융당국에서 하는 결정이 미국 SEC에서 하는 결정만큼 시장에 영향이 있을까요? 그건 어떻게 보세요? 다른 나라들도 이런 고민 다 하고 있는 거죠? 많이 하고 있습니다. 많이 하고 있고 글쎄요, 뭐 시장은 어차피 이게 지금 비트코인 가격은 글로벌하게 매겨지고 있고 지금 미국에서 자산운용사들이 비트코인 ETF를 만들어서 자금을 끌어들이면서 비트코인을 매집하고 있는 상황이 지금 가격을 올리고 있단 말이죠. 한국에서 만약에 승인을 한다면 한국 금융기관도 뭐 그런 작업을 하게 되기 때문에
매수세가 더 늘어나고 그래서 가격에 영향을 줄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네네. 하지만 승인을 하지 않는다고 해서 과연 지금의 상승세가 꺾일 것이냐 이건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건 뭐 그냥 이제 추론해 볼 수 있는 건데 금융당국 입장에서는 ETF가 해외에 있는 ETF에 국내에서 많은 자금이 들어가는 거에 대해서는 꺼려할 수밖에 없잖아요. 이게 그렇죠. 외화가 계속 네네네네. 나가게 되는 거니까. 그런 면에서는 금융당국의 입장이 이해되지 않는 것도 아니고 아마 지금 총선에서 민주당은 이 ETF를 허용하겠다는 공약을 공식적으로 냈고 뭐 국민의힘 쪽에서는 그런 입장을 낸 건 아니지만 대충 공감대가 있다는 뭐 이런 얘기는 나오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이제 제도적인 개선이 이루어진다면은 한국에서도 조만간 그런 소식을 들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뭐 그런 관측을 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지금 국내 투자자들이 미국 시장에 상장된 현물 ETF 다른 비트코인 말고 다른 ETF들을 구매를 할 수는 있잖아요. 그렇죠. 굉장히 쉽죠. 그러면 지금도 직접 미국에 상장된 현물 비트코인 ETF를 살 수 있어요? 비트코인 ETF는 못 사게 돼 있어요. 그거는 그러니까 중간에 거래하는 금융사가 그걸 못 그렇죠. 다루기 때문에 그렇게 네, 돼 있는 거군요. 그 국내 금융사들이 그걸 다루지 못하게 됐기 때문에 못 하고 있죠. 그럼 미국에서 계좌를 열고 어떤 절차를 통해서 미국에서 거래를 할 수 있는 사람만이 거래를 할 수 있겠네요. 이제 비트코인을 그냥 사시죠. 그래서 그렇겠네요. 네. 그래도 조금 뭐 안정적인 것 같으니까. 네네. 그럼 마지막으로 그럼 일단 정리를 해보자면 이렇잖아요. 비트코인 가격 굉장히 많이 오르고 있고 그 이유는 현물 ETF SEC에서 승인함으로써 공신력이 생기고 이게 사실 자산으로서는 공인받던 상태이기 때문에 오르고 있고 반감기도 다가오고 있고 이렇게 되고 있는데 여기에서 한국을 포함해서 다른 나라에서 현물 ETF 또 승인하면 그 공신력이 더해지긴 하겠네요. 그러면 개인 투자자들도 ETF 쪽으로 갈 수도 있고 그러면 네네. 금융사들이 또 ETF를 확보하기 위해서 서로 경쟁할 수도 있고 그러면 더 오를 수는 있겠다. 이렇게 그럼 1억도 넘을 수 있겠다. 예, 근데 뭐 가격을 올릴 수 있는 요인들 찾자면 이제 한도 끝도 없는데 의외의 순간에 가격이 떨어지는 게 또 코인 시장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동안 선례들을 보면 그래서 이 시장에 좀 뭐 실체가 없는 거 아니냐 아니면 뭐 어떤 기반하고 있는 뭐가 없으니까 이게 좀 믿을 수 없는 거 아니냐 이런 말씀들 많이 하시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 투자 심리가 굉장히 참 많은 걸 좌우하는 시장이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투자 심리를 지켜볼 수 있는, 모니터할 수 있는 이런저런 툴들이 개발되어 있는 것도 사실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이번에 연재하고 있는 글에서 이제 좀 자세히 설명을 했는데 관심 있으시면 찾아봐도 좋으실 것 같고요. 비인 크립토에 들어가면 볼 수 있는 아니요, 건가요? 그건 이제 환경 비즈니스에 환경 제가 비즈니스. 글을 썼습니다. 네네네. 어쨌든 뭐 그 투자를 하신다면은 이 굉장히 변동성이 높은 자산이기 때문에 충분히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이 신중하고 그렇게 좀 많이 알아보고 접근을 하시는 게 가장 왕도가 아닐까. 네. 조심스럽게. 네. 이더리움의 경우에는 5월 말까지 SEC에서 결정하는 그 현물 ETF 이더리움에 대해서도 허용할 것이냐 아닐 것이냐에 대한 결정이 여기에 대한 자산으로서의 공신력에 영향을 굉장히 끼칠 것으로 보이고요. 그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고 밈코인은 아직 많이 조심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신 거죠? 밈코인은 정말 오른 것만 보면은 정말 800% 허탈해죠. 이거 허탈한데 근데 뭐 그것만 보고 있으면 그렇지만 그 다음 또 그만큼 떨어지는 것도 있으니까 또 좀 그건 굉장히 훨씬 더 신중하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투기와 거품에 대해서는 한 번 더 다루면 좋겠어요. 저희가 정말 궁금한 건 많은데 못 여쭤봤는데 시장이 너무 뜨거워서. 네, 자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지금 3번째 말씀 나눴는데 풀리지 않은 의문이 있으니까 다음번에 또 나와서 의문을 좀 풀어주십시오. 오늘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김외현 비인크립토 한국 일본 리드 모셔서 비트코인 이야기 들었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